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이 된 직장인 남성입니다.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던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니 그냥 모든 게 지루하고 사는 게 외롭더라고요. 아무래도 연애 기간이 오래되기도 했고 서로 일하느라 바쁜 와중에 결혼 관련 얘기를 하다 보니까 트러블이 생겼고 이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참, 만난 시간이 길다면 긴데 헤어짐은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오랜만에 친구놈이랑 술을 마시면서 이제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여자를 만나야 되나 막막하다고 했습니다. 주변에서 하나 둘 결혼하기도 하고 다들 여자친구랑 여행 가기 바쁘니 외로워 친구에게 신세한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많이 외로우면 좋은 거 있는데 알려줄까 얘기해서 저는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를 알려주더라고요. 지역 근처에 사는 사람이랑 얘기도 나누고 마음이 맞으면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친구의 말에 진짜 이런 곳에서 만나도 괜찮으려나 생각을 했고 의심 반 설렘 반인 마음으로 어차피 손해볼 게 뭐가 있겠나 생각이 들어 나름 잘 나온 사진으로 골라 사진을 설정해 두고 저도 괜찮은 여자 어디 없나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둘러보니 의외로 예쁘고 귀여운 여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이대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저는 제가 있는 곳에서 가까운 순으로 찾아보았고 저와 같은 동네로 설정이 되어 있는 저보다 2살 많은 여자에게 대화를 걸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얼굴도 예쁘고 피부도 뽀얗고 앵두 같은 입술에 저보다 연상인데도 동안에다 다양한 매력이 보이는 그런 여자더라고요. 근데 요즘 워낙에 사진은 믿을 수가 없으니 너무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화를 걸었더니 바로 답장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니 나이대가 비슷해서 그런지 말도 잘 통하고 나름 오랜만에 여자랑 대화를 하는 거라 그런지 대화하는 게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어봤어요. 여기서 실제로 만나서 본 적이 있냐고요. 그러려고 하는 거지. 안 그러면 뭐하러 해? 그래? 그럼 나도 만나볼래? 재밌게 해줄 수 있어? 당연하지. 저는 그녀와 실제로 만나보고 싶었어요. 얘기를 나눠보니 굉장히 자유분방하면서도 저를 설레게 하는 농담을 하기도 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우리는 번호를 교환했고 약속을 잡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고 카페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제 앞에 와서 앉더라고요. 사진이랑 다른 게 없어 대박 땡 잡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와 커피 한잔 하며 더 대화를 나누고 자리를 옮겨 근처 술집으로 갔습니다. 술을 한참 마시고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녀가 분위기가 훅 가라앉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실은 나 유부녀야. 응? 뭐라고? 나 남편 있다고. 저는 지금 이 여자가 뭔 소리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러면 여긴 왜 나왔어? 그런 사이트에는 왜 사진을 올리고? 남편 있으면 그럼 안 되나? 주말 부부라 이게 부부가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나도 좀 즐기면서 외로운 것도 풀고 살아야지. 안 그래? 그녀의 남편은 결혼하고 1년 정도 있다가 지방 발령이 나서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 남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뭐가 그리 바쁜지 주말에도 잘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몸이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진 거 아닐까 한다며 서로 눈치껏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결혼한 유부녀인데 만나도 되는 걸까 싶었는데 직접 만난 그녀는 연락만 주고받을 때보다 훨씬 더 제 마음에 들어 그녀와 인연을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남편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걸리기야 하겠나 싶어서 그녀와 더 만나보자 싶었어요. 이제 모든 걸 오픈한 그녀는 제가 그녀가 유부녀여도 만나보자고 하니 기다렸다는 듯이 제 옆으로 와서 스킨십을 하더라고요. 우리 기념으로 러브샷이라도 한번 할까? 저와 그녀는 러브샷을 하고 술을 마셨고 제게 기댄 그녀가 그러더라고요. 술 더 먹을 거야? 나는 다른 게 먹고 싶은데. 그녀의 말에 우리 둘을 감싸고 있던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여기가 오픈된 공간만 아니었으면 우린 벌써 무슨 일을 벌려도 벌렸을 겁니다. 자리 옮길까? 우리 집으로 가자. 그녀는 자기네 집으로 가자고 하며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녀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키스를 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굶주렸던 것 같이 그녀는 급했어요. 저는 그녀와 함께 방으로 갔고 방에는 결혼사진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결혼사진 앞에서 그녀와 키스를 나누고 있으니 기분이 묘하게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녀와 상상 이상으로 좋았던 시간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같이 해장을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집에 오기 전까지도 저를 붙잡고 놔주질 않더니 언제 또 만날 거냐고 연락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녀의 행동을 보면 유부녀를 만난다는 죄책감 같은 건 느끼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보다는 오히려 안타깝다는 마음이 더 들었어요. 이런 그녀의 남편이 과연 이런 모습을 알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남편도 거기서 여자 만나며 아주 잘 지낼 거라고 얘기는 하던데 그런 복잡한 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녀와 즐길 시간만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요즘 제 삶에 활력이 되어주는 그녀예요. 어떻게 해야 제가 기분이 좋은지 알고 저에게 맞춰 다 해주는 여자입니다. 진작 이런 여자를 만났으면 어땠을까 아쉽긴 하더라고요. 이 여자가 결혼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분간은 그녀 때문에 외롭지 않을 것 같네요. 그녀도 저 때문에 외롭지 않고 너무 좋다며 늘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 그녀의 신혼집에 가서 보니 큰 집에 혼자 있으면 많이 외로웠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남편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녀의 집에서는 만남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혼자 지내니 저희 집으로 그녀가 주로 와서 함께 지내다 가고는 했어요. 집에 그녀의 물건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조금씩 제 걱정도 늘어나기는 하더라고요. 이러다가 그녀와의 관계가 너무 깊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녀가 유부녀가 아니었다면 걱정할 일이 없겠지만 그녀는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다 보니 함께 지내는 날이 많아지면서 점점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녀와 만남을 중단했을 때 쿨하게 서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은연중에 얘기를 계속 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어쩌다 보니 친구 동생이랑 사귀게 되었는데 이 만남을 유지해도 되는지 고민이 되네요. 저에게는 어릴 때부터 친한 고향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서울에 올라와 일을 하고 있고 친구는 결혼해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는데 어릴 때 저랑 친구랑 같이 놀아주며 키우다시피 했어요. 나이 차이가 8살 정도 나다 보니까 굉장히 귀여워하며 지냈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서울 왔다고 얼굴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일로 왔냐고 반가운 마음에 퇴근하고 저녁 먹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퇴근하고 약속 장소로 나가보니 친구랑 친구 옆에 웬 남자가 있었어요. 빨리 왔네? 옆엔 누구야? 뭐야, 준호잖아. 준호라고? 웬일이야, 준호야, 너 진짜 남자다워졌다. 야, 못 알아보겠어. 나 원래 남자다웠거든. 오랜만이네, 누나. 우리가 군대 가기 전이 마지막이었지? 야, 진짜 몰라보겠다. 그치. 군대 갔다 오고 몸이 좋아져 있더니 쭉 운동하면서 유지하더라. 상남자 다 됐어. 오랜만에 본 마냥 애기 같던 친구 동생을 봤는데 정말 상남자가 다 돼서 나타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랑 같이 서울 온 거야? 응, 얘 서울에서 자취하거든. 이쪽에서 아는 형이랑 같이 일한다나 봐. 그래서 이사하고 필요한 거 사서 넣어주고 그랬지. 덩치는 이래도 워낙에 손이 많이 가잖아. 그러게,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컸네. 너 누나한테 잘해. 누나가 너 얼마나 아끼면서 키운지 알지? 아, 알아. 나 지금도 잘하고 있거든. 수연이 네가 준호 좀 잘 들여다봐줘. 혼자 있으면 밥도 잘 안 챙겨 먹어서 걱정이야. 서울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수연이 네가 불러다 같이 밥도 먹고 좀 해줘라. 알겠어. 걱정 마. 아, 진짜. 내가 뭐 애야? 알아서 해, 내가. 그럼 네가 애지. 넌 나이 40이 된다 그래도 우리한테는 애야. 오랜만에 만난 친구랑 친구 동생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친구는 동생네서 자고 내일 오전에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친구랑 친구 동생이랑은 일상 공유를 하며 연락을 하고 지냈어요. 평소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 남자친구가 연락이 뜸하고 전과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2년 정도 만났는데 뭔가 권태기가 왔나 싶은 생각에 색다른 이벤트를 해볼까 생각을 했어요. 주변에 아는 남자가 없어서 친구 동생을 불러 술을 마시면서 물어봤습니다. 준호야, 남자들은 어떤 걸 좋아해? 여자가 어떻게 해주면 확 끌리면서 좋아할까? 글쎄, 그냥 다정하고 세심하게 잘 챙겨주면 좋아하지 않을까?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아니, 그런 거 말고. 밤에 끌리는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야. 아, 몰라.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 물어볼 남자가 없으니까 그렇지. 요새 남자친구가 마음이 좀 식은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분위기 전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게 좋을지 모르겠네. 남자들만의 로망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글쎄, 그냥 평소랑 완전 반대 느낌의 옷이랑 분위기를 만들어 보면 되지 않을까? 평소에 청순하고 편한 느낌이었다면 뭐 촛불도 켜놓고 옷도 좀 섹시하게 입어보고? 오, 그거 괜찮네. 고맙다, 짜식. 누나가 오늘 쏠 테니까 마음껏 먹어. 저는 친구 동생의 조언을 받고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해보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자친구가 오기 전에
남친 집에 가서 방도 꾸며놓고 평소와 다르게 화장도 좀 진하게 해보고 섹시한 원피스를 입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와인도 꺼내고 촛불을 켜고 남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려 설레는 마음으로 남친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어요. 제가 준비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남친이 웬 여자랑 키스를 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얼마나 집중을 했는지 저는 보이지도 않았나 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와인잔을 바닥으로 집어 던졌어요. 와인잔이 깨지는 소리에 두 사람은 깜짝 놀랐는지 그제서야 멈추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저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대학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친구였어요. 제가 남자친구와 사이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다고 고민 상담도 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 제가 얼마나 우스워 보였을까요? 남친은 주저앉아 있는 제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게 왜 연락도 없이 와서 이런 꼴을 봐? 저게 사람이 할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 뺨을 때렸고 친구에게도 한마디 하고 나왔습니다. 다시는 보지 말자. 수연아. 저를 부르는 친구를 뒤로하고 그대로 택시를 타고 근처 술집으로 갔어요. 바보같이 내가 뭐 한 건가 싶더라고요. 평소와 다른 화장과 옷을 입은 제 모습을 보니 너무 비참했습니다. 친구들을 불러 술을 마시고 싶었지만 그 친구가 포함되어 있는 무리이다 보니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준호를 불러서 술을 마셨어요. 준호는 제 전화를 받고 빠르게 와줬고 저는 준호를 보고 괜히 눈물이 나서 울어버렸습니다. 한바탕 울고 남친과 친구 욕을 하면서 술을 부어라 마셔라 했어요. 준호는 제 얘기를 들어주며 적당히 마시라고 저를 말렸습니다. 많이 취했으니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준호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나 갈게.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푹 자. 가긴 어딜 가. 한 잔 더 해야지. 못 가 너. 저는 준호를 잡고 집에 있는 술을 꺼내 더 마셨습니다. 야,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어? 내 친구랑 바람필 정도로? 아니야, 누나 매력 넘쳐. 그러니까 그런 놈 잊어. 거짓말. 내가 매력이 있었으면 그것도 내 친구랑 바람은 안 폈겠지. 오늘 내 이런 꼴 보고 얼마나 우스웠을까? 그 자식 오늘 누나 보고 엄청 후회했을걸? 누나 오늘 진짜 이쁘고 섹시해. 됐어. 괜한 위로 안 해줘도 돼. 아, 둘이 키스하면서 들어오는 장면이 계속 생각나 미치겠어. 짜증나. 내가 다 있게 해줄까? 뭐? 준호는 제게 다가와서 키스를 했습니다. 저는 많이 취하기도 했고 준호와 함께 하다 보면 전 남친과 친구의 모습을 잊을 수 있을까 싶어 받아들였어요. 준호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습니다. 진짜 이 순간 전 남친 생각이 하나도 나지 않더라고요. 준호와 뜨거운 밤을 보내고 난 후 제게 그러더라고요. 예전부터 저를 좋아했는데 준이랑 제가 가족처럼 친한 사이인데 괜히 자기 때문에 친구 관계가 틀어질까봐 얘기를 못했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자기도 모르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둘이 많은 대화를 하고 나서 저희는 정식으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준호와 함께한 밤이 싫지 않았고 준호의 진심에 감동해 만나보자 했어요.
그렇게 2달 정도를 만났습니다. 아직까지는 친구에게 비밀로 하고 잘 만나고 있는데 언젠가는 헤어질 수도 있을 거란 불안감 때문일까요? 준호랑 만난다는 사실을 친구에게 얘기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얘기를 하지 않으면 친구 또한 배신감이 크겠죠.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